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41쪽에 나와 있는 맨 위에 Focus on Form이라는 주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교과서가 없으시더라도 같이 공책, 그냥 필기노트 같은 거 준비하셔서 같이 적어가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문법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주제가 다들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관계대명사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중학교 때부터도 많이 수업 시간에 나왔던 문법이고요. 지금 우리 교과서에 또 한번 다시 언급이 되면서 그만큼 중요한 문법이고 자주 사용이 되니까 꼭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책에서도 되게 자주 언급이 되는 문법이에요. 관계 대명사는 말 그대로 관계를 맺어지는 거죠. 두 개의 문장에서.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 문장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만약에 있다면 이 두 개 문장을 하나로 합쳐서 사용하자라는 의미가 바로 이 관계 대명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 대명사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문장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씩은 있어야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 개의 문장이 전혀 상관이 없는 무관한 그런 다른 내용의 문장이라면 관계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그때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없고요. 같은 내용이 있다 그러면은 이 관계대명사라는 이 도구를 사용을 해서 두 개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단은 세 개가 있습니다. that이 있고요, who가 있고요, which가 있습니다. 두 개 문장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두 개 문장을 붙이고요. 두 개 문장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사물 또는 동물일 때 그때에는 이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that은 언제 사용하냐면요. 이 that은 사람, 사물, 동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at이 활용도가 가장 높고요. 나는 사람이나 동물을 좀 구별지어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who나 which를 잘 보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결을 지으실 때 이 관계대명사를 어디에다 붙이게 되냐면은 요 앞에 관계대명사 앞에 붙이는 거를 선행사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이 있으면 공통되는 단어가 여기에 하나 있고 만약에 여기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이 서로 붙어야 된다는 거죠. 붙을 때 이 앞에 있는 단어를 선행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먼저 앞에서 행동을 취한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선행사, 공통으로 들어갔던 이 단어 중에 앞에 있는 단어를 선행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선행사, 즉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동물이냐에 따라서 that을 쓸 수도 있고 who를 쓸 수도 있고 which를 쓸 수도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문을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문장을 좀 보시면은요,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요, I have a brother. 나에게는 남동생이 있어요. He is very tall. 그는 매우 키가 큽니다. 그러면 나에게는 남동생이 있다라는 문장과 그는 매우 키가 크다라는 문장에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누가 키가 큰 거냐면 내 남동생이 키가 큰 거잖아요. 그러면 이 brother라는 단어와 he라는 단어는 동급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문장에도 brother가 있고 두 번째 문장에도 brother를 나타내는 he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같은 인물을 두 번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각자 다른 문장에서.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려고 합니다. 그럼 합친다는 거는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건데 관계를 맺으려면 일단은 이 and를 사용해서 붙일 거예요.
2번 문장에 보시면 I have a brother and he is very tall. 이렇게 되면 두 개 문장이 한 개 문장으로 합쳐졌습니다. 첫 번째에는 보시면은 마침표가 두 개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두 개 문장이라는 뜻인데 밑에 있는 2번 문장에 보시면 마침표가 끝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한 개 문장이라는 거예요. 한 개 문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and 때문이었죠. and가 두 개 문장을 하나로 합쳐준 거예요. 관계를 맺어준 거죠. 그리고 지금 이 he라는 이 대명사가 누구를 대신한 거냐면 이 brother를 대신한 거죠. brother가 he랑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and he is very tall 이렇게 연결이 된 건데요. 이 and he를 관계대명사 하나로 바꾼 게 요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에 잘 보시면 I have a brother who is very tall 이렇게 두 개 문장이 완벽하게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he가 사라졌죠. and he가 사라지고 who가 생겼잖아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때에는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I have a brother who is very tall 이렇게 하게 되면 두 개 문장이 하나로 바뀌면서요. 내용도 더 간단해졌습니다. 1번에서는 나에게는 남동생이 있다. 그는 매우 키가 크다. 이렇게 됐던 게 2번에서는 나에게는 남동생이 있고 그는 매우 키가 크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다가 3번에서는 나에게는 매우 키가 큰 남동생이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 문장만 보시더라도 1번, 2번, 3번 점점 내려갈수록 3번이 내용이 더 간단해집니다. 더 짧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영어는 반복되는 말을 좋아하지 않고 긴 문장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로 합쳐서 짧게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두 개 문장 안에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굳이 두 번 언급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합쳐서 근데 그 한 문장으로 합칠 때 이 관계대명사라는 이 도구를 활용해서 한 문장으로 합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who가 지금 앞에 있는 brother 요게 아까 제가 선행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brother라는 단어가 선행사가 되는 거고요. 이 선행사가 brother 남동생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who라는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합치게 된 겁니다. 자, 제가 1번부터 다시 한번 영어로 읽어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하실 분들은 따라하시고 그리고 해석하실 분들은 해석해 보시면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I have a brother. He is very tall. I have a brother. He is very tall. 2번이고요. I have a brother and he is very tall. I have a brother and he is very tall. 3번입니다. I have a brother who is very tall. I have a brother who is very tall. 그러면 나에게는 매우 키가 큰 남동생이 있다. 이렇게 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만 더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꼭 사람만 같을 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는 보시면은 1번에 I have a ball. 나는 공이 한 개 있습니다. I bought it yesterday. 근데 그 공을 어제 샀어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에 있는 문장하고 이쪽에 있는 문장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뭐가 있나 봤더니 이 공이라는 단어와 그것을 샀다 할 때 이 그것이라는 단어가 결과적으로 같은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나는 공이 한 개 있다. 나는 그것을 어제 샀다. 이렇게 두 번 말할 필요가 없고요. 2번 문장으로 합치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두 개 문장을 하나로 합칠 때는 이 and를 붙여서 합치시면 되겠고요. I have a ball and I bought it yesterday. 그렇게 되면 두 개 문장이 하나로 합쳐지게 됐죠. 나는 공이 한 개 있고 나는 그것을 어제 샀다. 이렇게 두 개 문장이 하나로 합쳐졌어요. 근데 이렇게 합쳐진 상태에서 이것도 완벽하다고 보기가 힘든 게 여전히 공이라는 단어가 있고 it이라는 단어가 같은 문장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서 줄이고 싶어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여전히 같은 문장 안에 it이 있다라는 거는 불필요한 단어를 또 말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바꾸게 되냐면요. 관계대명사를 활용해서 뒤에 있는 중복이 됐던 단어를 지우고요. 앞에 있는 이 벌이라는 선행사 앞에 사물을 연결해주는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은요. 이 and가 두 개 문장을 연결해준 관계 역할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it이 앞에 있는 공을 대신하는 대명사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 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를 이 which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nd와 it을 다 빼버리고 이 which 하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which가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잘 보시면요. 자, 이제 요 세 번째, 여기 숫자가 잘못됐네. 여기가 2고 여기가 3입니다. 요 3번 문장에 보시면은요. 위에 2번 문장하고 뭐가 바뀌었나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and가 사라지고요. it이 사라졌어요. 그 대신 앞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 이 ball 요걸 선행사라고 한다 했죠. 선행사 바로 뒤에 이 연결해주는 which를 붙여서 두 문장을 완벽하게 하나로 합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번에는 나는 공이 한 개 있고 나는 그것을 어제 샀다 라는 문장이 나는 어제 샀던 공이 한 개 있다. 이렇게 두 개 문장을 완벽하게 한 개 문장으로 합칠 수 있었던 거죠. 자, 해석을 하실 때는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시게 되냐면요. 자, 한번 보세요. 나는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면 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공이 어떤 공이냐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공이긴 공인데 어떤 공이냐면 내가 어제 샀던 공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어제 샀던 공이 하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관계대명사를 보게 되면 앞에 있는 요 선행사 ball 이 선행사를 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다, 꾸며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해석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뒤에서 봤던 앞전에 봤던 요 내용도 보시면은요 나에게는 나는 있다. 누가 있냐면 brother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바로 뒤에 보니까 who라는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남동생이긴 남동생인데 어떤 남동생이냐? 매우 키가 큰 남동생.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장을 해석하시다가 관계대명사를 보시게 되잖아요. 대신아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보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준다. 꾸며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가 큰 남동생이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어제 산 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게 관계대명사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문장이 있고요. 이 두 개의 문장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내용. 근데 이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꼭 같은 형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공이 그 다음에는 it으로 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용은 같은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있으면 이 두 개의 단어를 두 번 쓸 필요가 없이 한 번만 쓰고 싶다는 거죠. 그러려면 붙이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가 바로 관계대명사. 명사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고요. 두 개를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앞에 거만 남겨두는 거예요. 이 앞에 거를 선행사라고 하는 거고요. 이 선행사가 사람이면 아까 말했던 who를 쓰시면 되겠고요. 선행사가 사물이나 물건이면 which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중복이 됐던 요 단어는 없애주는 겁니다. 없애주면서 관계대명사를 쓰게 되면 두 개 문장을 하나로 합치게 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관계대명사가 활용이 되는 게 이제 크게 주격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목적격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가 있다라고 하는데, 주격으로 쓰인다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문장에서 주어가 똑같아서 그 똑같은 주어를 관계대명사로 붙일 때가 주격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고요. 목적격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문장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그 문장의 목적어가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었을 때, 그때에는 목적격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이쪽에 있는 문장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요. The girl that first arrived at the party was Gina.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girl that first arrived at the party was Gina. 이게 뜻이 뭐냐면요. The girl, 소녀예요. 근데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그럼 요 뒤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소녀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더 추가적으로 꾸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녀긴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면 first arrived at the party. 이게 뜻이 뭐냐면 파티에 먼저 도착했던 소녀란 뜻이겠죠. 그래서 소녀긴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면 파티에 먼저 first arrive가 도착하다거든요. 파티에 먼저 도착했던 소녀가 was, 이게 동사죠. 뭐뭐였다. 누구였냐면 지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녀긴 소녀인데 어떤 소녀냐면 파티에 먼저 도착했던 소녀가 지나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요 내용이 앞에 있는 선행사 이 girl이라는 거에 대한 같은 내용이라는 거죠.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밑에 있는 문장도 보시면은요. that이 그대로 who로 바뀐 거 보이시죠? that을 쓰시거나 who를 쓰시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that이 who로 바뀐 거 외에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즉 that을 쓰셔도 되고 who를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있는 관계대명사는 주격으로 쓰인 관계대명사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소녀가 이 문장의 주어기 때문에 주어를 대신하는 관계대명사, 그렇게 되면 주격 관계대명사가 된다는 겁니다. 밑에 거는 보시면은요 목적격으로 쓰였다라는 건데, 자, 요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I bought the book that I had read in the library. I bought the book that I had read in the library. 이거는 뜻이 뭐냐면요. 나는 샀어요. 이 bought가 buy의 과거죠. 샀다. 뭘 샀냐면 책을 샀어요. 근데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죠. 책이긴 책인데 어떤 책을 샀냐면 I had read in the library. 내가 읽었어요. read.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내가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을 내가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같은 내용이 이 관계대명사 뒤에 추가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도서관에서 읽었던 것도 결국은 책이겠죠? 그리고 내가 산 것도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거는 목적격인데 그 목적격이 한 문장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서 목적격으로 연결이 됐을 때는 목적격으로 쓰이는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목적격으로 쓰였을 때는 보통 이제 생략을 해도 된다라고 해서 여기다 괄호를 쳐놓은 거는 빼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제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여러분 교과서에 실제로 있는 문장이고요. 필기를 좀 해두시거나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say that this is the only bank account that you have. Let's say that this is the only bank account that you have. Let's say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하자. 뭐라고 말하냐면요. This is the only bank account. 이것이 유일한 은행 계좌라고 말하자.
근데 은행 계좌긴 은행 계좌인데 어떤 은행 계좌냐면 여기 관계대명사가 나왔죠. 어떤 은행 계좌냐면 you have, 너가 가지고 있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은행 계좌라고 let's say 말하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해석을 해보면요.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단 하나의 은행 계좌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은행 계좌에 대한 부연 설명이 요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나와 있는 you have, 너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 단 하나의 계좌라고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문장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are some tips that will help you manage your time more effectively.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ere are some tips that will help you manage your time more effectively. 자, 해석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are, 여기에 있어요. 뭐가 있냐면 some tips, 몇 개의 팁이 있어요. 여기에서의 팁은 우리가 식당에서 주는 그런 팁이 아니고요. 조언이나 충고라는 뜻입니다. 팁은 조언, 충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을 못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팁 좀 줘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팁은 어떤 해결 방법이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팁에 대한, 팁이 지금 선행사잖아요. 이 팁에 대한 부연 설명, 팁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뒤에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팁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팁이 있긴 있는데, 조언이 있긴 있는데, 이 조언이 어떤 조언이냐, 뒤에 쭉 나오는 내용이 이 팁에 관련된 내용이란 뜻이에요. 보면은요, will help you, 당신을 도와줄 조언이래요. 뭘 도와주냐면 manage your time, 시간을 관리하는, 이 manage라는 게 관리하는 거거든요. 너의 시간을 관리하는데 너를 도와줄 조언이 있다. 근데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냐면 더 효과적으로, 그래서 more effectively, 더 효과적으로,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조언이나 팁이 여기에 있다. 그럼 이 that 이하, 관계대명사 that 이하로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 앞에 있는 선행사, 이 tips에 대한 연결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팁들이 있다. 그래서 팁이긴 팁인데 어떤 팁이냐?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줄 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라는 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두 개의 문장이 있고요. 두 개의 문장이 서로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 단어가 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문장을 붙이게 되는 거고요. 어디에 붙이는 거냐면 요 이쪽에도 있는 단어고 이쪽에도 있는 단어면 요 앞에 있는 선행사, 여기 선행사 앞에다가 이 관계대명사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쓰면서 이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내용이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대신해주는,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뒤에 있던 요 중복됐던 단어는 없애주시면 되겠고요. 앞에 있던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써주시면 되고, 뒤에 있던 앞에 있던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이면 which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that은 그 모든 게 다 가능한 경우에 that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라는 것은 두 개 문장 안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를 찾아서 뒤에 있는 하나를 없애고 앞에 있는 선행사, 그 중복되는 단어 중에 앞에 있는 걸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선행사에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두 개 문장을 하나로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업 내용을 마치고요. 여러 번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자꾸 화면을 보시면서 내용도 따라 하시고 여러 번 들어보시면 어떤 원리로 이게 작용이 되는지를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요.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 교실에서 또 수업 중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좀 어렵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필기 공책 같은 데다가 몇 번씩 필기해 두시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